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태국에 콘도를 투자하시면 의뢰해야 되는 취득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한 편으로 전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타야 쪽에서 은행 계좌 개설이 힘들다는 문의가 많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힘든 것인지 어떤 게 문제인지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두 군데 기간에 취득신고를 해야 됩니다. 외환이 나갔기 때문에 그 외환이 나간 은행, 해당 은행에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2023년 9월에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2024년 6월에 국세청에 취득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요게 국세청에서 가끔씩 보면 아직 취득을 안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분양 물건을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이 나갔기 때문에 국세청에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국세청에서 아직 취득을 안 했는데 그 계약금 나간 것만 보고 취득을 한 걸로 착각을 하고 편지가 날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화를 하셔서 아직 잔금 안 보냈고 아직 취득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거는 별로 크게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직접 서류를 전달해야 되는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그 담당자, 돈을 보내줬던 담당자가 해외 부동산 투자 처리를 한 번도 안 해본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 겁을 먹고 깐깐하게 구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부 한국적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을 가지고 혹시 문제가 생기시면 은행원한테 보여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은행의 취득신고, 이거 우리은행에서 제가 뺐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쭉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 없고요. 지금 보시면 두 개죠. 취득했을 때 3개월 이내, 그죠? 그 다음 처분했을 때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2년마다 보유 사실 입증이죠. 자, 요거는 일단 빼고요. 자, 취득했을 때 3개월 이내에 여러분들이 취득 신고를 하게 되면 뭘 가져가면 됩니까? 그냥 짠 옷 가져가면 되죠. 이제 소유권 이전 증서인 짠 옷을 가져가서 그것을 복사하라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짠 옷은 전부 다 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올 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뢰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번역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 뭐 고객들한테는 번역본을 드리곤 합니다만 이 번역을 달라고 하면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내가 번역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번역을 예를 들어서 제가 아니면 제 직원이 임의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게 공증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의 진위를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에도 번역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고객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 은행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처리가 편하기 위해서 번역본을 달라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번역을 줘야 할 이유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넘어가는 은행원도 있고요. 꼭 번역을 좀 해주세요 하는 은행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은행원들이 제일 문제가 되냐면 영어로 된 거 제출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관에서 나온 게 그렇지 않습니까? 태국 관에서 영어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영어로 된 걸 제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짠 옷은 뭡니까? 한국하고 달리 등기부 등본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 예전에 땅 문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어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 만들어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름까지 한국 이름까지 전부 다 태국 음차로 만들어서 넣게 되죠.
자, 그런데 번역을 요구를 하면 번역된 걸 주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굉장히 오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짠옷을 가지고 오역이나 오해하지 않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릿하게 해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고객분의 짠옷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있어서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빨간 것들이 저희들이 번역을 했던 겁니다. 자,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토지 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왼쪽은 토지 정보고요. 오른쪽은 취득한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콘도죠. 콘도 정보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판 사람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저희들이 예전에 토지 정보 적어 놓으면 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고 내가 처음에 콘도를 살 때 썼던 것과 왜 다르냐? 이렇게 은행원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행원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토지 정보 밑에 여기 짜잘하게 써져 있는 것들 있죠. 이렇게 길게 써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지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아무 콘도나 한번 가봅시다. 자, XT 까마이로 가면 이렇게 길게 돼 있죠.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필지였을 수도 있지만 한 필지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 필지가 나누어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콘도는 현재는 259 소이 스쿰빗 63 에까마이 로드죠. 그런데 실제 만약에 이 뒤쪽에 있는 필지였다면 다르겠죠. 로드가 다른 곳에 붙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로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 토지의 지번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요 있잖아요. 토지 정보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 지우고 줍니다. 그럼 지우고 주면 아무 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태국은 여러분들 이 콘도를 구매를 하시고 집에 가보시면 내가 40층에 샀는데 앞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집 앞에 11-280, 280-11 이런 식으로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한 번은 물어봅니다. 나 11층 산 게 아니고 40층인데 왜 11이라고 적혀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 몇 동 몇 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태국은 그게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집마다 전부 다 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전부 다 지번이 부여가 돼서 여기는 지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콘도명이 나옵니다. 콘도명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몇 층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번이 있고 콘도명이 있고 몇 층인가가 나오면 그냥 그거만 치면 나머지 주소가 쫙 뜨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이외의 자세한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은행원들이 이 번역을 보고 한 가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콘도를 사게 되면 지번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콘도를 사게 되면 내가 36층을 샀다. 그러면 A36D2 뭐 이런 식으로 A36C3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A는 A동이고요. 36은 36층입니다. 그 다음에 C3, D2, A1 이런 것들은 뭐냐면 뒤에 붙는 것들은 유닛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지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36층에 D2 유닛을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 보낼 때 A36D2 적고 나머지 주소를 적었죠. 그런데 이제 취득을 했으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지번이 들어가고 A36C2 뭐 A36 이런 것들은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은행원들은 그걸 모르고 뭐라고 묻냐 하면 왜 앞에 내용이 다르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건 바뀐 겁니다. 이제 실제 지번이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임의로 만들어 놓은 내용들은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번역으로 논란이 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건설사 명입니다. 건설사 명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건설사라고 하면 뭐 AP 타일랜드나 뭐 산시리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죠. 그러면 그냥 태국 사람들은 그냥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AP 타일랜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요 내용을 보면 밑에 숫자도 적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조그만한 건설사가 아닌 이상 큰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겠죠. 한국에서 예를 들면 뭐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이나 이런 회사인데 그러면 태국에 방콕에만 해도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을 지금 뭐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냥 AP 타일랜드라고 해놓으면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걸 구분해 놓기 위해서 번호를 쓴다거나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AP 타이 같은 경우는 AP 미 11, AP 미 18, AP 미 7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구분해 놓기 위해서 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요 보면 밑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약을 할 때 계약서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송금을 할 때 이미 서류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뭐까지 보내주냐면 그 건설사하고 이 프로젝트 홈페이지 캡처해서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다 보내주는데 그거 보고 송금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뭐 가지고 얘기하냐면 왜 여기 AP 타일랜드라고 적어 놓으니까 AP 미 10 그거하고 다른 회사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다른 회사가 아니고요.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인데 프로젝트 명으로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회사다 이러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콘도가 있으니까 확인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번역본에 이 AP 타일랜드라 해놓지 말고 11미 뭐 17미로 바꿔달랍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꿔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착각하는 게 요 밑에 보면 요 주소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요 원 소유주 판매했던 사람의 주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거 뭡니까? 이제 면적 같은 것들 전부 다 정보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부분 뒷장을 넘기게 되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날짜가 나오고 권리 종류가 나오고 매도자, 매수자, 담당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장 넘어갔죠. 하얀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거래가 많지 않았던 거면 요 앞에 있죠. 요 앞에 앞장이 다릅니다. 앞장이 요 노란색 밑에다가 그냥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건설을 하면서 앞에도 보셨지만 여러 지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용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뒷장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뒷장으로 넘어와서 하얀색을 하나 붙였죠. 그리고 제가 팔고 나서 쭉 다른 사람이 계속 팔게 돼서 이게 다 소진이 되면 또 한 장 더 붙여서 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2년 후에 보유 신고할 때 의뢰인 등기부 등본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등기부 등본이 없는데 어디서 등기부 등본을 줍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내용이 등기부 등본하고 똑같죠. 지금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짜노시라는 건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콘도를 팔게 되지 않습니까? 팔게 되면 여기에 내가 이제 매도자가 되고요. 그 산 사람이 매수자가 이름 찍히겠죠. 그리고 토지청에서 돈 받고 꽁 찍어주면 이 서류는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서류는 누가 가지고 갑니까? 새로 산 사람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게 되면 이 서류를 내가 실물 서류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 콘도는 이 짠 옷을 내가 직접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처음에 신고를 했을 때 내용과 바뀐 게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건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 신고를 할 때 등기부 등본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뭐냐 하면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은행원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원들 입장에서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 외환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좀 은행들이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자동화 때문에 인력 감축이나 이런 게 자동화 때문에 지점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원들이 좀 몸을 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 부동산 투자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은행 가서 신고하고 취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야매로 하기가 힘듭니다. 밭으로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가 완벽하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본인들이 취득을 하고 보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최근에 제가 많이 받는 제보가 뭐냐면 지금 파타야에서 콘도를 사신 분들, 저한테 사신 분들이 아니고 콘도를 사신 분들이 계좌 개설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 콘도를 판매하는 판매팀, 건설사 팀이든 외부 팀이든 그 팀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에이전트가 있다면 그 에이전트가 문제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은행법에 그런 게 없습니다. 은행법이 바뀐 것도 없고 은행법에서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해주냐? 이게 요즘 중국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또 야매로 뭐 예를 들어서 밭으로 조금 넣고 뭐 뒤에 어떻게 내가 해줄게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행에서 나중에 외환으로 전부 다 들어왔다는 거를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 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태국 은행원도 마찬가지죠. 몸을 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뢰하는 소리가 뭐냐면 은행협회에서 아니면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뭐 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도가 바뀐 게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 가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은행원이 딴소리 하지 않습니까? 바로 본사에 전화해 버립니다. 제가 전화하는 거 아니고요. 건설사에 연락을 하면 건설사의 판매 담당자가 바로 은행 본사에다 전화를 해서 은행 본사가 바로 그 지점에 전화가 오게 됩니다. 바로 계좌가 개설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계좌가 개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그 분들이 일 처리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타야 같은 경우는 방콕처럼 대형 건설사가 콘도를 짓는 빈도가 적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처리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뀐 건 하나도 없고요. 계좌 개설은 무조건 됩니다. 계좌 개설이 안 되면 임대료도 받을 수 없고요. 나중에 판매를 했을 때 판매 대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 개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전 방콕에서 고마주시였습니다.